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는 돌아가 돌아가. 여기는 살인자의 집이야. 강도 신랑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어여쁜 딸이 살고 있었는데 농부는 딸을 끔찍하게 아꼈고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키워 딸은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버지인 농부에게도 점점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농부는 딸을 품에서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아름다운 딸에게 접근하는 남자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농부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지만 딸은 아버지의 눈빛이 순수한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신랑감이 나타나기 전까지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딸에 대한 농부의 사랑이 점점 더 변질되고 있었지만 농부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부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건장한 사내 한 명을 데려온 순간부터 농부는 더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농부는 딸이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든 흠을 잡아 결혼을 반대하고 싶어 매서운 눈빛으로 살폈는데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어떤 험한 일도 해낼 수 있을 듯한 체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허우대만 멀쩡한 놈한테 절대로 딸을 내줄 순 없어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지 못하고 남자를 뜯어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훌륭한 신랑감이었는데 그는 농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재력을 천박하지 않게 나타내면서도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말할수록 농부는 더욱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이 남자를 떨어뜨려 놓을지 골몰하던 농부는 문득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 남자가 아닌 아버지인 농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농부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락할 수밖에 없어 결국 딸은 그 남자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신랑은 자신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할 테니 산 너머 마을 옆에 있는 숲속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여길을 잃을까봐 자신의 집으로 오는 길에 재를 뿌려두었으니 그 재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농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질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신랑이 믿고 의심스러웠는데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보다는 음침한 눈길이라고 생각했고 신부를 직접 데려가지 않고 바람 불면 없어질 재를 따라서 오라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던 농부는 신부에게 2가지 선물을 뚝 쥐어주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간단히 나는 축복을 빌어주마. 하지만 저 완벽한 신랑도 혹여 이상할 수 있으니 나쁜 일이 생기거든 이 수면제로 잠을 재우고 도망 나오너라. 10명의 장정도 잠재우 약이니 음식에 타서 먹이면 된다. 그리고 이 완두콩 주머니를 가져가 신랑이 만들어 놓은 잿길에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가거라. 신부는 아버지의 영문모를 불안감이 의아하고 의심쩍었지만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고 품속에 약을 품고 신랑에게 가는 잿길 위에 완두콩 한 알씩을 떨어뜨리며 갔습니다. 어느덧 신랑의 집에 가까워져 갔지만 점점 음침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신부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목장을 하고 있나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마침내 숲의 가장 어두운 곳에 도착하자 오두막 한 채가 보였는데 오두막으로 가려고 할 때 불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이 젊은 처녀야. 여긴 살인자들의 집이야. 신부가 놀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만 앉아 있었는데 신부는 불안한 마음에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집 안 곳곳에서 곰팡내가 피어올랐는데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이 젊은 처녀야. 내가 들어온 여긴 살인자들의 집이야. 신부가 놀라 돌아보자 쥐구멍에서 쥐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는데 쥐가 말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 신부는 신랑을 찾아 집을 살폈지만 오두막에는 누가 사는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딱 하나, 한쪽 벽에 붙은 괴종시계만 누가 자주 건드린 듯한 모습이었는데 신부는 괴종시계를 만지다가 벽과 괴종시계가 맞닿은 작은 틈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괴종시계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괴종시계 뒤에 지하실로 통하는 통로가 나타났고 신부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곳에 신랑이 있었습니다. 내님이여, 어찌 이런 음험한 곳에서 숨어 계시는가요? 신랑은 신부를 보자 탄식을 내뱉었다.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처녀여, 어찌 이 숨겨진 장소까지 오셨나요? 죽음의 기운이 돌고 있는 어두운 숲을 보지 못했나요? 까마귀가 지저귀는 죽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나요? 쥐구멍에 쥐가 속삭이는 위험을 듣지 않았나요? 어찌 이 숨겨진 장소까지 찾은 건가요? 신부는 신랑의 말에 혼란스러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신랑은 신부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저의 청혼을 믿지 않고 이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숨어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기를 바랐답니다. 저는 이미 혼인한 몸으로 신부는 무시무시한 마녀입니다. 그녀는 세 자매와 이곳에서 처녀를 꼬여 그 피로 젊음을 유지하고 그 살로 배를 채운답니다. 저는 마녀의 소가 장가왔다가 가족들까지 동굴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녀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순진한 처녀들을 꼬드겨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처녀 대부분은 이곳의 음험한 기운을 느끼고 저조차 보지 못한 채 돌아갔는데 당신은 기어이 이 지하실을 찾았군요.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곧 마녀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어서 여기 오크통에 숨으세요. 신부가 오크통에 들어가자 신랑은 뚜껑을 닫았고 곧 마녀들이 처녀 한 명을 끌고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마녀들은 겉모습은 젊고 대단히 아름다웠으나 눈빛은 어두웠으며 왠지 모를 검은 기운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들이 끌고 들어온 처녀는 온몸을 결박당한 채 두려움의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미여, 오늘도 양식을 가져오셨군요. 제가 끈 처녀는 또 다시 이곳의 기운에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신랑의 몸짓과 입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으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녀 중 가장 아름다운 마녀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가족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다음에는 잘 묶어놓겠지요. 마녀들은 잡아온 처녀의 비명과 애원을 무시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마녀 하나가 처녀를 탁자 위에 눕힌 후 붙잡았고 다른 마녀가 세 군데의 오크통에서 세 종류의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처녀의 입을 강제로 벌린 뒤 가져온 백포도주와 적포도주, 그리고 노란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걸 다 마신 처녀는 처음에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다시 불타오를 듯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고통에 가득 찬 표정으로 가슴을 부여잡더니 심장이 터지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는데 마녀들은 장송곡의 대단원을 감상한 것처럼 희열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녀는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를 뿜었고 마녀들은 넘쳐흐르는 피를 짠에 부어 마셨는데 신랑은 그 광경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녀들은 처녀의 고기를 먹기 위해 지하실을 나와 부엌에서 식칼과 향신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마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신랑은 신부가 들어있는 오크통을 열었습니다. 어서 도망가시오. 마녀들이 처녀의 피에 취해 있어 지금이면 몰래 도망갈 수 있을 것이요. 신부는 신랑을 애처로운 얼굴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저를 사랑했나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할 처지가 아니라오. 내가 당신을 속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신부는 신랑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수면제를 받으세요. 죽은 처녀의 몸에 붓고 마녀들에게 먹인 뒤 쓰러지면 가족들을 풀어주고 같이 도망가요. 그때 마녀들이 지하실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재빨리 오크통을 닫았는데 마녀들은 커다란 식칼부터 작은 만찬용 나이프, 톱과 망치, 소금과 후추, 각종 향신료를 잔뜩 들고 내려왔습니다. 고기를 준비해 달라는 소리에 신랑은 처녀의 남은 옷가지를 모두 벗겼는데 마녀들은 처녀의 희고 부드러운 나체가 드러나자
단숨에 배를 갈라 내장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마녀들이 꺼낸 내장을 맛깔나게 맛보는 동안 신랑은 신부가 준 약을 처녀의 빈속에 몰래 부었는데 약은 처녀의 죽은 몸뚱이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내장을 모두 처리한 마녀들은 커다란 식칼을 하나씩 집어들고 몸뚱어리를 토막내기 시작했는데 처녀가 낀 반지가 탐났던 마녀는 반지가 잘 빠지지 않자 손가락을 식칼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 순간 잘린 손가락이 튀어올라 처녀가 든 오크통의 작은 구멍으로 빠져버렸는데 처녀는 떨어진 손가락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간 손가락을 보지 못한 마녀는 그것을 찾아 헤맸고 신부가 든 오크통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신랑이 외쳤습니다. 내님이여, 반지는 내가 찾아서 그대에게 바칠 것이니 이리 와서 고기부터 먹어요. 마녀는 반지를 바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 고기를 먹었고 처녀의 고기를 실컷 먹은 마녀들은 약 기운이 온몸에 돌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녀들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신랑은 신부를 꺼냈고 마녀의 열쇠를 챙겨 동굴 감옥에 구금된 가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마을로 돌아간단 말이오. 숲속 잿가루는 비가 와서 사라졌을 거요. 그럼 검은 숲에서 길을 잃는다오. 처녀는 의기양양하게 바닥을 가리켰다. 제가 잿길에 완두콩을 뿌려두었답니다. 비가 온 뒤니 순식간에 새싹길로 변했을 겁니다. 신랑은 숲 밖으로 인도하는 새싹의 길을 발견했고 모두가 무사히 숲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 무사히 도착한 신랑은 살아남은 가족들을 산 넘어 마을에 모시고 다시 신부를 찾아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농부의 집으로 돌아오자 농부는 신부의 귀환에 놀라면서도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왔냐고 물었는데 신부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신랑의 험담이 될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 숲에서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신부는 그렇게 말하고 보니 자신을 속여 마녀에게 바치려 했던 신랑이 괘씸해졌고 그 오두막에서 희생된 처녀들을 떠올리니 신랑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마을로 돌아왔고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신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두막에서 꿈을 꾸었답니다. 오두막 주변에 까마귀와 쥐가 돌아가 여기는 살인자의 집이야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두막의 모든 방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괴종시계 뒤에 지하실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거기에 나이든 노파 한 분이 계셨어요. 노파는 제게 이르길 이런 불쌍한 애를 봤나? 여긴 살인자 가족의 소굴이야. 물론 너의 신랑도 여기 살고 있다. 하지만 그가 너를 보면 단번에 토막 내 먹어치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서 벌벌 떠는 신랑에게 신부는 이건 그냥 꿈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살인자 가족들이 닥쳤답니다. 그것도 마을에 처녀 한 명을 끌고 들어와서요. 노파는 저를 비어있는 오크통 안에 숨겨주었어요. 그들은 처녀를 죽이고 그 아리따운 몸을 식탁 위에 올리곤 토막을 내 소금을 흩뿌리더군요. 살인자 가족의 어머니가 처녀의 반지를 탐냈어요. 그런데 손가락에서 반지가 잘 빠지지 않아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손가락이 그만 튀어올라 제가 숨어있는 오크통 안으로 빠져버렸지요. 노파는 살인자들이 실컷 마시고 잠든 순간 저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살해당한 처녀의 손가락입니다. 또 그 오두막의 주인은 바로 이 남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들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았는데 신랑은 너무 당황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반지를 만든 대장장이가 그것을 알아보자 살해당한 처녀의 아버지가 신랑을 끌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합심하여 살인자 신랑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여 재판에 세웠는데 신랑과 그 가족은 순식간에 교수형에 처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신부는 잠자리에 들며 촛불을 껐는데 그 순간 집의 천장에서 마녀들이 얼굴을 내밀었고 신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순식간에 목을 졸랐습니다. 감히 내 오두막에서 탈출한 것도 모자라 내 사랑스러운 신랑을 죽여? 마녀는 신부의 목을 조른 채 기절시켰고
그녀를 죽이지 않고 검은 숲속 고두막까지 끌고 갔다. 너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채 영원히 내 정원의 장식이 되어라. 신부의 머리는 어두운 덤불 속에 걸린 채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볼 때마다 고통의 차 경고를 날렸다. 돌아가, 돌아가, 내가 들어온 여긴 살인자들의 집이야.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돌아가, 돌아가, 여기는 살인자의 집이야. 강도 신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